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과 아파트 또는 아파트와 상가주택, 단독주택의 거주성, 부동산적인 장애성 등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본 채널의 초기에 제작된 이러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새해가 되면 많은 전문가들이 새해의 경제 전망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고, 특히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나 꼬마빌딩 등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민감한 사안일 것 같은데,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높은 탓으로 코로나 시대와 새 정부가 들어설 향후에도 과연 이런 아파트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꼬마빌딩 등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거주성이나 삶의 질, 그리고 부동산적으로도 유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달아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아파트와 상가주택 등의 주요 기능에 관한 것인데, 원래 아파트 등 건축물에는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살림하는 공간이고, 일반 빌딩 등은 상가나 음식점,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등이죠. 그러므로 모든 건축물은 제각각 고유의 기능과 용도에 맞게 설계되고 사용되면 되는 것인데, 이러한 건축물들이 언젠가부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며 가격이 오르내리면서 부동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난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의 변동이 단순히 부동산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면서 과거 정부로부터 매번 정치적으로까지 민감하게 작용되기 시작하였고, 근본 대통령 선거에는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파트에 대한 열풍은 특이할 정도로 높아서 아파트는 상가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른 주거용 건물에 비해서 턱없이 비싸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층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파트가 앞으로도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보다 더 각광받을지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거주성과 삶의 질에 관한 것인데, 모든 사물의 가치는 그것이 가지는 기능과 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물론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수요라는 것도 그 기능과 질이 좋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수요가 있다면 공급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희소가치에 의해서 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아파트를 짓는 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수요에 따른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탓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아파트의 본래 기능인 거주성이나 삶의 질적인 면에서 볼 때 최근 아파트 값에는 지나치게 많은 거품이 끼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는 원래부터 분양가의 거품도 많이 끼어 있는 데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파트 값과 아파트 전세값이 최근과 같이 폭등하는 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아래에서 설명할 코로나19 이후 삶을 고려해 볼 때 더더욱이 아파트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새 정부에서 현재의 정부처럼 아파트값이 폭등하도록 방관하지 않을 것은 명확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은 거주성과 삶의 질적인 면에서 아파트는 상가주택의 주인가구나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 등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 아파트가 콤팩트한 공간에서 거의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나 교통, 생활 편의시설 등 면에서 다소 편리하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좁고 답답한 공간과 층간소음 등에 따른 자녀교육 또는 다양한 취미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삶의 질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은 세 번째로 아파트나 상가주택 등의 장래성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보겠는데, 특히 전문가들은 거주성이나 삶의 질적인 면에서는 향후 특히 코로나 이후 삶에서는 아파트가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는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등으로 온 가족이 온종일 답답하고 좁은 공간에서 거주해야 하는 문제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현관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대세인 것처럼 보여도 유럽 등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생활과 의식 수준이 발달할수록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잡하고 답답한 도시를 떠나 한가한 지역의 주택이나 적어도 마당이 있고 다양한 취미생활 등을 향유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주인이 거주하는 넓고 높은 공간과 다락, 옥상, 정원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춘 상가주택이 앞으로 아파트보다 훨씬 장래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녀교육 등을 위해서는 층간소음과 콘크리트 숲으로 둘러싸인 아파트 단지보다는 마당이 있는 집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주택이 바람직한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신도시와 같이 쾌적하고 도시교육이 잘 정비된 지역이 각광받을 것입니다. 이는 판교 신도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강남과 인접해서 교통이나 생활 기반 시설도 잘 갖추어진 데다 주변이 산과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운중천이 흐르는 한가한 지역에 특히 1,500여 세대가 계획적으로 분산되어 건축된 단독주택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부동산적인 관점과 장래성에 관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아파트나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어떤 유형의 주택이 향후에는 부동산적으로도 더 유망할까요? 이는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건축물은 그 건물이 가진 고유의 기능이나 미적인 관점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동산적인 시각에 더 비중을 두는 것 같기 때문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상가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살기 좋고 다양한 취미생활 등을 할 수도 있으며 아름다우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점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오르느냐는 등 부동산적인 가치로 건물의 위치나 설계를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데, 앞으로 이런 주거용 건물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판단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우선 정책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는 아파트값의 폭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과 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그리고 사회적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어떤 형태의 주택이 좋을지를 판단해 봐야 하리라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나라도 유럽 등과 같이 생활과 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천편일률적이고 특색 없이 획일적으로 건축된 아파트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거 문화에 대한 욕구가 많아진다는 점과 자녀교육이나 다양한 취미생활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주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위에서 지적한 신도시 등의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부동산적인 관점에서도 훌륭한 대안이 되리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아파트는 살기에 좋은 집이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가 많고 비좁은 나라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적합한 주거수단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지어놓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살던 아파트를 매입해서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자신이나 가족들의 특성이나 취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야말로 가장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개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단조로운 공간에서 그저 먹고 자고 싸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을 해소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가장 안타까운 것은 소위 아파트 키즈라 해서 요즘 아이들은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서 자라고 아파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또 그 아파트에서 아기를 낳아 그 아기는 부모와 똑같은 생활을 한다? 참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운데 오직 그 좁고 답답한 콘크리트 숲으로 된 아파트에서만 평생을 살아가게 하다니.
아니 뭐 먹고 살기에 급급하던 때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풍족하고 다양하게 살기 좋은 세상에 그렇다고 그 아파트가 싸다거나 아무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아파트 말고도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살기에도 자녀 교육에도 다양한 취미생활에도 좋은 집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 저는 오랜 동안 단독주택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 상가주택과 단독주택 등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정말 상가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4층과 다락, 옥상 정원까지 사용하는 주인집은 얼마나 좋은지 실제로 그런 집은 겨우 방 3개짜리 좁고 답답한 아파트하고는 비할 바가 아닌 것이죠. 게다가 이런 상가주택에서는 일정한 임대 수익까지 올릴 수도 있고 웬만한 아파트 값이나 전세금 정도로도 이런 훌륭한 상가주택 등의 건물주가 되어서 부동산적인 장래성도 높고 또 잘하는 경우에는 디벨로퍼로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으며 아파트보다도 훨씬 살기 좋고 층간소음도 없으며 다양한 취미생활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또 공기 맑고 물 좋은 곳에 아파트보다 훨씬 싸고 좋은 아름다운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비교로서 첫 번째로 아파트, 상가주택 등의 주요 기능, 두 번째로는 거주성과 삶의 질, 세 번째로 아파트, 상가주택 등의 장래성, 네 번째로 부동산적인 관점과 장래성, 마지막 다섯 번째로 평생 남이 지어놓은 아파트에서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점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라이프 스타일은 사람들마다 그리고 처해 있는 환경과 사정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또 어떤 집이 꼭 좋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평생 아파트, 상가주택, 단독주택, 전원주택 등을 설계하고 또 직접 이런 집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또 특히 수많은 건축주들과 상담하고 건축하면서 여러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내 자신과 가족들의 특성에 맞는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을 직접 설계하고 지어서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